이번 시간은 제주 4.3부터 정보 수립 내용 볼 건데요. 제주 4.3 관련해서 영상 두 가지는 꼭 보고 수업 듣기. 하나는 4.3 관련해서 선생님 내러티브보다 좀 잘 정리된 게 있어서 그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4.3 관련된 유족이 할머니 관련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선생님 그거 보고 조금 교무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배우겠지만 국가가 개인을 그냥 국가라는 이유로 죽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꼭 배워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오늘 수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했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주 4.3 관련해서 영상 두 가지 꼭 보고 수업 듣도록 합니다. 혹시 다른 반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는 9반, 10반 아이들 영상 보려면 선생님이 밑에 영상 주소 링크 같이 줄 테니까 그 부분 보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요. 4.3은 선생님은 항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4.3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4.3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현대사는 조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랑 관련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 정치적인 내용도 많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모공가점은 좌우에 있다의 연장선인데요. 어쨌든 이 해방정국에서는 포인트는 뭐였죠? 정부 수립이죠. 근데 해방정국에서 핵심은 하나의 정부 수립인데요. 통일정부를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단독정부를 구성할 것인가? 라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부 수립이 어떤 게 중요했지요? 미국 입장에서는 좌파 정부만 아니면 된다 였지요. 좌파 정부만 아니면 된다. 좌파 정부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친일파를 그대로 다시 등용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작은 섬, 이 제주라는 섬에 친일파가 일반 사람들을 막 다스리는데 일본이 떠나고 나서 친일파가 다시 득세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제주도라는 이 섬에서요. 근데 3.1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3.1절에 항상 행사를 가집니다. 아주 큰 행사를요. 왜냐면 우리나라 정부는 3.1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3.1절에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3.1절 행사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이 어린 아이를 말을 타고 가던 말이 어린아이를 걷어차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이가 좀 다쳤는데요. 이 친일파였던 이 경찰이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제주도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하는데 경찰서에서 사람이 6명이 죽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등 뒤에서 앞으로 관통했어요. 뭔 소리냐면 도망가던 사람의 뒤를 향해서 뒤를 대고 총을 쏜 거죠.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미군 정도 제주도의 주민을 탄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좌익 세력은 단독 선거 저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이 제주도에서만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때 제주도 선거구 중 3개 중에 2곳은 선거를 실시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 남한만의 총선거는 미국이 밀어붙였거든요. 미국이 밀어붙여서 실시한 이 선거를 제주도에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미국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미국이 제주도를 빨갱이 집단으로 치부해버리고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4.3 사건, 4.3 학살, 4.3 항쟁이. 미군정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제압합니다. 거기다 북에서 내려온 북한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서북 청년단까지 이 토벌하는 데 보내는데요. 이들은 왜 싫어하냐면 북한에서는 일본을 몰아내고 소련이 간접 통치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이 간접 통치할 때 북한에서는 토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토지를 다 국가가 몰수하고요. 일반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땅을 주니까 너무 좋아했겠지만 누가 안 좋을까요?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은 너무 화나겠죠. 자기의 재산을 뺏어서 일방적으로 나눠준 거니까. 그 서북 청년, 그래서 이 빨갱이들을 극혐하고 사회주의를 극혐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모임이 서북 청년단이었어요. 근데 이 서북 청년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갱이 집단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제주도로 가는 거지. 그리고 학살합니다. 50총선거, 사람을 학살해. 생존자들은 어떻게 생존하냐면요. 사람을 다 죽이고 시체 사이에서 어린아이가 묻혀 있다가 확인사살을 합니다. 확인사살. 막 일일이 다 사람을 죽이고 죽창으로 사람을 한 번 더 찔러 죽여요. 이 서북청년단 그리고 막 경찰 군대가 사람을 막 학살하는데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다 학살합니다. 막 가지고 놀고 학살해요. 그냥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이 여성들을 다 성폭력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러한 학살, 전쟁에서 여성은 정말 이 성적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임 당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북청년단이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생존자는 마을에서 죽이다가 확인사살을 하다가 옆에 마을에 빨갱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동해서 그 부모님의 피에 둘러싸여서 죽지 못한 사람들이 생존자예요. 제주도는 3다라고 하지요. 3개가 많습니다. 뭐가 많죠? 돌, 바람, 여자. 여자가 왜 많을까요? 돌과 바람은 자연적인 건데 여자가 왜 많을까요? 원래부터 여자가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4.3 사건 때 남자들을 정말 극심히 학살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여자가 많은 거예요. 이 제주. 우리는 제주를 많이 놀러 갑니다. 근데 우리가 놀고 다니는 그 제주 전부 다 4.3 학살의 지역이에요. 마을마다 이름이 써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요. 50총선거로 정부가 수립됐는데요.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있던 군대를 제주도로 출동시켜서 진압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군대 안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군대 안에 좌익 세력이 제주도 출동 반대. 왜냐면 똑같은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주도 출동 반대.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면서 무장봉기를 일으켜요. 그리고 여수와 순천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거를 여순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순사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역시 정부는 반군을 진압하고요. 군 내부에서 좌익 세력을 제거해버립니다. 이 수습 과정에서 일부 반군은 지리산 등으로 이동해서 6.25까지 활동합니다. 이 지리산에 가서 활동한 사람을 빨치산이라고 부르지요.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조금 정치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요. 이 인물에 대해서 평가가 정말 극심히 갈리는데요. 이 여순 사건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이 여수 순천 지역에 좌익 세력, 부대 군인 중에 좌익 세력이 있었고 이 좌익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게 여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여순 사건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순 사건의 주동자를 불면서 자신이 무기징역으로 바뀌어서 살다가 6.25 때문에 활약해서 역사의 중심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인물은 원래 사회주의자였어요. 이 여순 사건 일때 사회주의자 군인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동료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팩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심히 갈리니까요. 이 박정희는 원래는 사회주의자였다. 전향한 사회주의자 중에 전향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다. 정도는. 궁금하다면 조금 더 찾아보세요. 여순사건 박정희 이렇게 치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와. 단어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파트는 파트,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로는 헤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artial, 부분적인. 그리고 편파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분적인, 편파적인. 그래서 I am이 붙으면 반대말이거든요. impartial은 편파적이지 않은 거라서 공정한이라는 뜻입니다. 파티는 party, 우리가 아는 파티이기도 하지만 명사로는요, 정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participat는 참여하다. particle, 분자. 그리고 파르티잔은 파르티잔, 빨치산이 된 거거든요. 이 파르티잔이 뭐냐면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게릴라 군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전에 배웠던 내용의 그 파르티잔이 이 파르티잔에서 온 말이다. 이거를 발음을 못해서 우리가 빨치산 하다 보니까 빨치산이라는 단어가 되었다.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선생님 왜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냐? 원래 선생님이 임파셜을 편파적인이라고 가르쳤는데요. 이 내용을 학생 한 명이 지적해줘가지고 선생님이 완전 헷갈렸어요. 부분적인 편파적인이 같은 뜻이고 공정한이라는 게 임파셜이 공정한이라는 뜻이어서 I am이 붙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영어를 찾아보지 않고 수업해서 조금 미안합니다. 미리 들은 학생들한테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모공과 점은 저희 있다. 유엔 총회, 유엔 소총회 싹 4.3 사건 다 했는데요. 결국 5심 총선거는 이루어집니다. 총선거는 실시해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단원제로 구성해요. 반대말은 양원제인데요. 양원제는
지금 미국처럼 상원과 하원으로 국회가 구성되는 것을 양원제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단원제였어요. 그리고 인구 비례로 38도선 남쪽 지역은 200석, 북쪽 지역은 100석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38선 이북 지역은 야, 선거가 가능해질 때 선출하자라고 약속해. 21세 모든 국민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 원칙에 따라서 참여합니다. 투표율은 95% 나왔네요. 비밀 선거, 내가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직접 선거, 내가 직접 선거하는 거. 이 두 개는 쉬운데요. 보통 선거랑 평등 선거는 알아야 돼요. 보통 선거는 내가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든 성적인 거 말고도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투표하는 걸, 누구나 투표하는 걸 보통 선거라고 하고요. 평등 선거는 한 사람당 몇 표? 1표. 평등하다라고 해서 평등 선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알죠? 총선과 대선.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예요. 4년마다 연임 가능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게 총선이고요. 대선은 대통령 선거예요. 현재는 5년마다 중임 불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 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은 2번 못하죠. 법을 실행합니다. 이거는 적어두세요. 삼권분립. 삼권분립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정도는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알았으면 좋겠어서 설명합니다. 입법부가 있고요. 사법부가 있고요. 행정부가 있어요. 입법부는 법을 세운다. 법을 만드는 거야. 행정부는 법을 실행하는 거야. 사법부는 법을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셋이 서로 견제하는 거야. 왜 3개로 나눴냐면 2개로 나누면 51대 49처럼 힘의 우열이 생겨요. 넷으로 권력을 나누면 둘둘 편을 먹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안정돼요. 이 정도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실행하고, 사법부는 판단한다는 거. 오케이. 50청 선거의 한계지요. 김규식, 남북협상파, 좌익 세력은 선거에 참고 안 해요. 4.3으로 제주도는 이듬해 선거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선거하였다. 틀린 말이지요. 재헌국회를 구성합니다. 재헌국회라는 말은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예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국호 대한민국이에요. 국민 주권에 기반한 재헌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합니다. 7월 17일 이날이 재헌절이에요. 우리나라에. 헌법을 만든 날.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학교 안 가는 날이어서 재헌절은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학교 가니까 잘 모르죠. 삼권 분립에 기초했고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합니다. 이 포인트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해요. 간접선거지요. 대통령은 간접선거, 국회의원은 직접선거. 선거 결과 무소속 85석 40%고요. 대한독립 촉선 국민회, 이거 이승만 중심인데 55석, 석이 아니라 55석. 한민당 29석, 대동청년 12, 민족청년 6, 기타 13. 근데 여기서 무소속 85는 포인트. 우리나라 역사상 무소속이 가장 많이 차지한 투표는 이 투표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어려운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선거 결과만 보고 어느 총선인지를 알아맞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 무소속이 가장 많다. 그러면 50총선거, 재헌 국회여다 정도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헌헌법 읽어볼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거 밑줄 착 치세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도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군 기원을 사용했어요. 단기 우리 역사 맨 첫 시간에 했죠. 단군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했다는 거.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쭉 나오는데요. 101조가 하이라이트예요. 국회는 4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7.18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제1 업무였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만들면 대한민국을 만든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었지요. 뭐? 친일파 청산. 그 친일파 청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합니다. 제헌국 기은은 헌법에 살아서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다고 이야기했죠.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입안에 시영이 있는데 입안 애들은 기억하겠네요. 부통령 이시영.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를 임명했고요.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에 선포합니다. 포인트는 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이라는 거. 옛 총독부 건물을 정부청사로 사용해요. 중앙청이라고 부르는데요. 태극기가 개양됩니다. 미군정으로부터 모든 행정권을 이양받았고요. 48년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결의안을 받습니다. 유일한 합법 정부. 그래서 북한 정부는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광복절이랑 건국절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광복절은 45년 8월 15일이고요. 건국절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나라가 건국된 날은 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면요. 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절이 중요하냐, 우리가 정부 수립한 날이 중요하냐를 봤을 때, 우리는 광복절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건국은, 우리나라의 시작은 언제예요? 우리나라의 시작은 19년이에요. 왜? 임시정부가 있었잖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작은 임시정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한 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 아니라 정부 수립일인 거지. 건국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1919년부터 1948년까지의 이 노력들은 다 물거품 시키고 싶은 거야. 왜냐? 친일파와 손절할 수가 없거든요. 친일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광복절을 더 의미 있게 하면 기존의 친일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거고, 그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은 조금 냉정하게 보면 조금 비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국절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논의는 조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도 안 돼요. 이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요. 이승만이 연설하는데요. 그때 대한민국 연호를 씁니다.
그럼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1919년에 세웠다를 이미 연설에서 했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가 불가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좀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문제를 당면합니다. 나라를 세웠지만 첫 번째 물가 폭등. 물가가 미친 듯이 뛰고요. 미군정이 뭐 신탁 통제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 새끼들이 정치 제대로 못했어요. 미숙한 정책으로요. 일제 정책에 따른 산업 평등 난리 났고요. 남한이랑 북한이랑 차이 엄청 컸고요. 좌익 우익 나누어서 사회 혼란 엄청 많았고요. 단독 정보 수립에 반대하는 많은 세력이 있었고 이승만은 반공체제 강화합니다. 보안법 제정하고요. 국민 보도연맹을 조직해요. 나중에 보도연맹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여기는 선생님이 서술형, 서답형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서답 서술로는 안 된다는 거. 북한은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인민위원회가 조직됩니다. 소련은 간접 통치했다는 거. 김일성이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북한 정권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요.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토지를 싹 뺏어서 나눠줬다는 얘기 아까 처음 할 때 이야기했지요. 오정부를 초과하는 토지를 무상물수 무상분배하는데요. 뭐 주요 산업과 자원을 국유화합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기초를 만들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 중 다수는 38도선 이남으로 이동합니다. 현대 정주영도 뭐 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북한이 이렇게 개혁하니까 내려오는. 북한은 유엔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자 단독 정보 수립을 비판하고 남북 협상에 참여하지만 이는 쇼였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47년에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북조선 임시위원회로 개편합니다. 48년 초 군대 창설하고 단독 정권 수립을 이미 마친 상태였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다음에 명분으로 야 니네가 정부 수립하니까 어떡해 촥 꺼졌네요. 진짜 잘못 나와가지고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48년 이미 마친 상태였고요. 지들은 48년 9월 9일 김일성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선포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다음 시간은 반민특위 농지개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